4대강 공사로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로마다 물이 가득해 농사짓기 좋아졌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인근에 사는 다른 농민도 만나보았는데요. 전에 없던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펌프를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막 재배라고 불리는 이 농법은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설치해놓고 안쪽 비닐하우스에 지하수를 뿌려 하우스 안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은 영상 13도 정도여서 한겨울에도 작물이 얼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로 난방할 필요가 없고 값싼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물줄기가 약하면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막 재배는 절대적으로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 모달아서 물을 올리는 거예요. 강물이 낙동 강물이 많으면은 그 압에 내 가지고 밀 압에 가지고 이 들어오는 게 가지고 이 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물이 이 강물이 내려가면 물이 작게 올라오죠. 이거는. 예. 4대강 공사로 보를 만들어 강물을 가두면서 강의 담수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강물의 영향을 받는 지하수의 수위도 높아져 관정으로 그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수막 재배는 4대강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농법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문을 개방하면은 물이 달려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우리가 농사인데 물이 없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4대강 개방하면 안 됩니다. 제일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농민들은 4대강 공사 후 풍부한 물로 농사짓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사시사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면서 수익도 늘었죠. 보에 수문을 열면 강의 수위가 낮아져 농사에 지장이 생길 거라고 농민들은 생각합니다. 강물을 가두면서 풍부해진 물, 그 이익은 모든 농민에게 돌아갈까요?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 중의 하나인 회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오천들처럼 낙동강과 지천의 합수부에 위치한 고령의 연리들은 과거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수박 농사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4대강 공사 후 수박 농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의 농민들은 오천들과는 반대로 강물이 너무 많아져서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수위 상승이죠. 수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연리들의 평균 높이가 해발이 12.24입니다. 근데 합천보 수위가 10.5 높이로 이제 물을 가뒀거든요. 빼기하면 1.7m입니다. 그러면 이 덜에서 1.7m 밑에는 산술적으로 산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7m 밑에는 물청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질토의 특성 자체가 이제 물을 이렇게 스펀지 현상으로 빨아당기잖아요. 그럼 이 덜 전체가 이제 젖은 덜이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섭취화된 덜이죠. 여기서 수박 농사라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포크레인으로 수박 하우스가 있던 땅을 파보았습니다. 채 1m도 파기 전에 그들의 예상대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젖었다면 이제 뿌리가 정상적으로 못 자라는 거죠. 뿌리가 썩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3월 말 수박이 막 자랄 때 잎이 다 말라버려요.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적어도 상품 이곳의 수박 크기는 적어도 농구공 이상 정도 되는 수박들이 핸드볼 공 정도도 안 되고 이렇게 막 삐뚤어진 수박이 나오는 거죠. 이후 800동 정도였던 수박 하우스는 150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강수위로 인한 피해는 수박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리들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노우일 씨는 올해 벌써 3번이나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수확을 일부 약간 했는데 거의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두드렸어요. 못하고 수확을. 작년에 그 미탁 그 태풍으로 인해가 오이 농사를 실패를 다 했고요. 물에 잠겨 갖고 올해도 깨를 심었는데 또 침수를 됐어요. 비가 많이 오면 어김없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노우일 씨는 강에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보에서 경계 그 수위를 그 유지를 했는데 빨리 그 펌핑장을 문을 못 닫고 역류를 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그건 인재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해가. 농사에서 물을 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물을 빼는 것입니다. 논에서 빠진 물은 배수로를 타고 배수장으로 흘러갑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들에 넘치는 물을 빼주는 것이 배수장의 역할이죠. 배수로와 배수장이 있음에도 연리들이 비로 인한 침수가 잦은 것은 합천 창녕보의 관리 수위 유지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강의 수위가 낮으면 배수로의 수문을 열고 낙차를 이용한 자연 배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수위를 유지하느라 강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강물이 들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문을 닫고 배수 펌프만으로 물을 빼야 합니다. 이때 배수 펌프의 용량이 부족하면 들은 침수되고 마는 것이죠.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준설을 하고 물그릇을 키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더 많은 물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더 많은 물들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던 이런 뭐 연리들이라든지 많은 덜에서는 이제 자연 배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가 오면 바로 이제 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예전보다는 홍수에 훨씬 취약한 거죠. 연리들 농민들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창녕보의 수위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에서 관리 수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강 공사 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시설과 관정은 관리 수위에 맞춰 설치되었습니다. 보호 수문을 열어 강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구가 물에 닿질 않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탄력적 보호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 보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녹조가 엄청나게 생겼다. 농민들은 녹조가 생기든 말든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물을 먹는 경남에 있는 부산에 있는 한 800만 명 사람들은 이거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먹는 물이 녹조가 꽉 끼 있는데 녹조 끼면 보문 열어줘야 된다. 근데 농민들은 또 한편으로 뭐 양수 이야기하고 하니까 보문을 못 여는 거죠. 폭우나 녹조, 수질오염 등 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수문을 열어야 하지만 낙동강의 많은 보가 그러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중류에 설치된 달성보입니다. 정부는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 개방으로 생기는 변화와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인데요. 보호 개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호 개방 자체를 보호 철거에 대한 어떤 사전 절차로 인식하고 계셔가지고 보호 개방이 보철거를 전제하지 않고 또 이제 물이용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이제 보호를 개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풍부해진 물로 누려온 편리함과 이익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주얼도 그렇고 또한 개방으로 인한 회복 효과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뭐 수질 개선이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포를 개방한다고 해서 녹조가 안 생긴다 절대는 아닙니다. 작년이가 그작년이가 그 개발을 해보니까 그 개층이 굉장히 쌓이고 어패류 같은 경우가 그 물이 빠지면 어패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거기서 말라졌고 거기 막 그 폐사되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보호 개방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달성보는 오랜 시간 개방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초에 저희가 이제 달성보를 이제 완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9.3m까지 내렸었는데 실제로 완전 개방해서 유지했던 기간은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유지는 안 했는데도 아무래도 그쪽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뭐 또 이거 전파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낙동강의 짧은 실험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을 흐르게 하는 것과 강의 자연성 회복은 정말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